자, 이제 4교시 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4번. 자, 21년도 변호사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갑은 중식당에 들어가 식사하면서 주변 테이블 여성 손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중에 마침 건너편 테이블 놓이는 지갑을 발견하고, 자, 다가가서 집어들려고 손에 지갑에 손을 댈 때 실행에 착수했죠. 물색을 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주인 A가 직전에 왔던 손님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고 집어들지 못하게 하자. 집어들지 못했죠. 우리 절도의 미수 상태죠. 이거 중강도쟁점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지금. 자, 갑은 A를 밀친 후에 지갑을 놔두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자, 신고를 받고 사법경찰관 P는 자, 사용했던 물컵에서 지문 3점을 현장에서 직접 채취했다. 아, 또 물컵에서 지문 3점을 채취한 거 유류물이니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뭐 요 쟁점을 주고 싶었겠죠. 그 다음 수사기관에 가져갔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지갑 가져간 것은 자, 식당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버스 같은 데서 놓고 간 물건, 고속버스에 놓고 간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구장이나 우리 PC방에 놓고 간 거 주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거니까 절도의 절도가 되는 겁니다. 점유 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5. 이번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절도에 착수한 이상 중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했던 쟁점이죠. 우리 야간 주거 침입 절도하고 조금 뭐 보는 김에 또 우리 보니까 다른 학원 다니다가 오는 학생들도 있고 뭐 많이 보니까 있더만.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 침입 시 실행에 착수죠. 착수하고 주거 침입 시 실행에 착수는 착수한 상태에서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하게 되면 실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강도가 되죠. 절도가 실패 상태라 하더라도 실패한 중강도 미수로 가는 거고, 만약에 주간에 주거 침입해가지고 절도했다. 주거 침입 시만 있고 물색이 없으면 이때는 주거 침입 시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했다. 이건 절도에 착수한 게 아니죠. 절도에 최소한 착수해서 기수는 아니더라도 미수까지는 돼야 된다. 이 쟁점입니다. 이거는 중강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중강도 못 되고 주거 침입과 폭행의 무슨 경험? 실체적 경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사례용으로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가위 나올 수도 있고 을이 나와가지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하는 건지 주간 주거 침입 절도하는 건지 잘 보시고 푸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됐고 2번 절도의 미수에 그쳤지만 중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지문. 3번 갑의 위 폭행으로 A가 넘어지면서 폭행이 기수가 되었다. 우리 중강도의 기수 미수 여부는 폭행 협박의 성공 여부로 따지는 게 아니고 뭐 갖고 따진다고 했어요? 절도의 성공 여부로 따지죠. 절도가 미수 상태이기 때문에 중강도는 기수가 아니고 미수죠. 오. 자, 그 다음 특수 들어가는 것도 기억나시죠? 특수 중강도는 어디 기준한다고 했어? 절도하고 폭행 협박 기준에서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아도 폭행 협박 시 흉기를 휴대했다면 특수 중강도로 처벌한다고 했어. 기수 미수 여부는 요거의 성공 여부고 특수 여부는 요거 기준한다고 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2개야 이거. 자, 3번 맞는 지문. 4번. 자, 채취한 지문은 유류물이니까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 2차 증거가 아니죠. 그래서 컵 자체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지문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쟁점이지. 자, 5. 5번. 만일 갑이 핸드폰 촬영 도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사경이가 발각돼서 현행범 체포되면서 핸드폰 이미 제출한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 이미 제출물 압수 기억나죠? 이거는 21년도 경찰청에서도 답지문 4번에 나왔던 거야. 이미 제출물 압수는 사후영장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5번. 딱 문제 내기 딱 깔끔하죠. 이 문제. 4번 풀었고요. 6번.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갑은 전철역에서 우연히 보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에게 다가가서 A의 엉덩이를 쓸어 만졌다. 자,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아래의 증거가 제출되었다. A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피해자 A의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A로부터 갑에게 추행당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던 B의 모, 엄마로부터 작성한 진술조서, 엄마가 이렇게 들었죠. 자, 들었으면 전문이고 또 이렇게 또 해서 나눠서 쓰는 거지. 수사기관, 법원에서 요 B가 말하면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나영이로 해서 했지. 나영이 엄마가 들었다 그러면 전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자, 그 나와 다가 있고 B가 A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A의 피해 사실을 B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C죠. C가 또 나오죠. 그럼 여기 나오면 이건 재전문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긴 또 하면 또 재전문, 이건 아까 전문 진술이고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여긴 또 뭐가 돼요? 재전문 진술.
또 이거 네 가지 또 맨날 했던 거 지겹도록 했던 거죠. 이거 딱 했던 거 해가지고 요거는 또 전문 진술인데 피해자로부터 들었으니까 316조 2항. 그다음 요 부분은 316조 2항하고 요 부분은 보나마나 진술조서니까 312조 4항. 316조 2항은 피고인 아닌 자로부터 전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럼 요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뭐는 가능하다?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면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딱 떨어지죠. 자, 법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강제추행에서 추행행위 동시에 이루어지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유효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면 되고 힘의 대소강력은 불문한다. 뭐 현재의 곤란이 아니고 곤란이라고 했어. 강간의 폭행 정도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5. 자 2번은 별표 치시고 최신 판례들 쏟아지는 거죠.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강제추행에서 허벅지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이고 손 이렇게 또 이렇게 비빈 새끼 하나 있어. 이것도 강제추행이고 손목 잡고 모텔 가자고 끌어당기는 거 강제추행이고 헤드락 한 새끼도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강제추행 새끼들이 있었죠. 그것도 상관이 없다. 저는 헤드락 한 건데요. 목이 무슨 강제추행입니까? 목 한 새끼도 뭐에 해당한다? 강제추행. 손목 잡고 모텔 가자고 끌어당기는 거 손목이 무슨 강제추행입니까? 손목도 뭐에 해당한다? 강제추행. 손등 간지러워준 건데 가려울까봐 긁어줬어요. 개새끼도 별새끼 다 있죠. 그죠? 다 강제추행입니다. 자, 5. 3번 사법경찰관은 가 작성 시 가가 뭐냐? 자, 증거로 A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죠. 자, 작성 시 A 또는 A의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영상물 그 조사 과정 영상물 녹화 장소를 촬영 보존해야 된다.까지는 맞지만 그 다음에 쟁점이 이 영상 녹화물 신뢰관계인 동석 환자가 성립의 진정 인정하는 거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뭐 받았어요?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은 것도 하나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5. 자 4번 나와 다가 뭐냐? 모가 엄마가 자 진술조서 및 법정 진술이 있죠. 모가 찾아간 게 나하고 다죠. 전문 진술이 기재된 주소와 전문 진술이죠. 엄마가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나하고 다는 증거동의 없느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로 사용할 증거동의 말고도 여러 가지 요건 구비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요거는 두 가지 요건 갖추면 되고 요거는 360조 2항 갖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4번. 자, 5번 라는 아버지가 말한 거는 뭐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재전문 진술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옳지 않은 지문은 4번. 4번 풀었으면 뭐 거의 뭐 증거 파트에서는 최고의 그 경제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 파트 쟁점이 또 있습니다. 자, 평소 남편 A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갑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보관 중이던 맹독성 농약 분말을 A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밀가루를 먹였죠. 또 보나마나 또 저거 불능미수 쟁점 하나 주겠죠. 불능미수 쟁점 주고 그 다음 또 풀어내는 거 나올 겁니다. 자, A가 술을 마셨다. 자, 밀가루 먹었죠. 이 사실을 한 갑의 오빠 을은 자, A를 자신의 친구 병이 운영하는 횟집으로 불러내서 A를 타이르던 중에 A가 대들어 욕을 하자 폭행의 고의로 자, A를 주먹으로 일에 때렸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병은 거의 동시에 폭행의 고의로 A를 주먹으로 때렸다. 둘 간에 의사연락이 없었던 거죠. 둘 다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둘 간에 의사연락이 없었습니다. 22년도 1차 시험에 나왔죠. 의사연락이 없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인가에 갑이 때리고 나서 그 다음 그걸 알고 전에 듣고 나서 을이 때렸다. 둘 간에 공모하게 되면 19조나 263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그냥 공모하면 그냥 결과 발생한 거에 공동정보 및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공모하지 않았을 때 19조나 263조에 대한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그 폭행으로 때려서 상해 입혔으니까 263조 적용돼서 폭행치상죄의 공동정보는 예에 따르면 되겠다. 뭐 이런 쟁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자, 공판 절차 을과 병은 자신의 가격행위로 A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63조 적용 사안이고. A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범행 재현 진술. 이 새끼들 또 검증 조서만 내는 게 아니고 또 범행 재현 진술을 또 썼죠. 그러니까 쟁점을 내고 싶어서 곳곳에 쟁점을 다 걸어놓은 겁니다. 자, 1번 불능미수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해서 판례는 일관되지 않죠. 구객관설. 절대적 불능은 불능범으로 보고 상대적 불능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불능미수로 보는 견해. 판례가 요것도 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험설. 구체적 위험설은 자, 행위자 인식하고 일반인 인식을 둘 다 고려하죠.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느냐? 행위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고 행위자와 일반인의 입장이 다르면 누구 걸 우선하겠다? 일반인 인식을 우선하는 거고
자, 우리 팔레이테도 구객관설도 있지만 최근에 또 추상적 위험설이 꽤 많죠. 요게 이제 팔레이테드로 책을 많이 나오죠. 뭐를 전제로 해요? 행위자 인식한 것을 전제로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여기 일반인 입장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설이고, 주관설은 자, 전부 다 불능미수죠. 미신범 하나 빼고는 다 뭐로 보겠다? 불능미수로 보겠다라는 견해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풀어보시면, 학설을 나눠서 보시면 일단은 불능미수의 위험성에 따라서 구객관설은 그 밀가루 먹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래서 불능미수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밀가루 먹어서 돼지처럼 이렇게 살쪄가 뒤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밀가루 먹는다고 그만큼의 밀가루 먹는다고 죽을 가능성은 1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불능범입니다. 불능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능범 무죄 맞고요. 2번 불능미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관설은 당연히 불능미수가 되고, 추상적 위험설에서 행위자가 인식한 것이 존재, 맹독성 농약 분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럼 농약 먹여서 죽이는 거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위험한 행위죠. 불능미수가 된다. 자, 그래서 1번, 2번 맞는 지문 쟁점이고요. 자, 3번 을과 병은 자 이제 또 쟁점이 둘이 때렸는데 의사 연락이 없죠. 의사 연락이 없고, 자, 폭행치상이 미수로 갈 사안이 아니고 263조, 우리 19조 말고 263조 적용되는 거 외우라고 했죠. 세 가지. 상해죄 동시범 특례 네 가지 외우라고 했죠. 상해죄하고 폭행치상. 요거는 요 사안 같은 경우 폭행치상이 공동정범이 예고,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다 판례태도에서 적용되죠. 상해치사죄하고 폭행치사죄. 요 네 가지가 263조고, 263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19조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끝까지 잘 봐야 돼. 공동정범의 예라고 되어 있지, 또 공동정범 쓰면 틀려. 이것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서 처벌한다. 기수로 처벌하겠다. 자, 그래서 미수범이 된다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답이고, 4번 피가 작성한 검증조서는 검증조서 수사기관 작성한 검증조서 312조 6항이죠. 자, 적법성하고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 성립의 진정 누가 해야 돼요? 작성자죠. 검사가 있으면 검사가 하고 사경이 있으면 사경이 하는 거죠. 검증조서 피고인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다. OX, X. 자, 여기서는 P, 경찰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5번. 근데 하필이면 범행 재현 진술, 범행 재현 사진이 찍혀 있으면 이거는 사람 목 조르는 거 찍고, 사람 뭐 칼로 찌르는 거 찍고, 그 다음에 버리는 거 찍고, 뭐 강간하는 거 찍고, 그걸 이어서 보게 되면 결국은 피의자 신문 조서이기 때문에 검증 조서에 담았다 하더라도 범행 재현 사진은 뭐로 보겠다? 피의자 신문 조서로 보겠다. 따라서 당해 공파인 당해 피고인 을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건 피신 조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히면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중간에 이 쟁점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아주 드라마틱한 것도 나옵니다. 12번. 학원 승합차를 운전하던 갑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탄 여자 11살짜리,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나오겠죠. 13세 미만이 들어가니까. 혼자 남을 틈을 타서 승합차 안에서 가늠하기 위해서 운전석에서 승객적으로 가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A의 바지를 벗은 다음에 가늠하려고 했다.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 우리 또 중요한 쟁점이 있죠.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 기억나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요거 자체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게 없죠.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예에 의한다는 것이 법정형만 따르는 거냐, 아니면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미수범도 따르는 거냐. 뭐도 따른다? 미수범도 따른다. 그 쟁점이죠. 딱 하나 걸렸고. 자, 그 상태에서 어디 있어요? 가늠하려고 했으나 삽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A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만둬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로 처벌하겠다 이 얘기죠. 그 후 갑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자, 외국에 도망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아마 공소시효가 시험범위 여러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원래 공판이 들어가면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도주하였고 그곳에서 심한 말다툼하다가 비를 살해하고 이 뒷부분이 지금 중요한 쟁점입니다. 5년간 구금돼 재판받다가 무죄 판결 받았다. 외국에서 미결 구금 일수를 우리나라 본영이 산입하겠느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겁나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지문 별표 치고 아까 중요하죠. 그죠?
자, 두 번째 줄에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자, 법정형뿐만 아니라 뭐도 따르겠다? 미수범에 관해서도 따른다는 얘기다. 미수범에 관하여도 따른다고 해석하면 재형법정제에 반한다. OX, X 따라도 된다죠. 기억 X고. 자, 니은 지문 성폭력 범죄를 조사했던 사법경찰관 P가 자, 법정에서 갑의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사자 증언제도라고 했죠. 자,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갑으로부터 들은 거죠. 갑으로부터 들었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진술 316조 1항. 316조 1항은 뭐만 있으면 돼요? 특신 상태만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그 특신 상태만 있는 겁니다. 갑의 진술이 특신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진술자인 갑이 뭔 상관입니까? 지금 갑이 피고인인데 피고인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316조 1항이 아니라 316조 2항이 아니라 1항 쟁점입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특진 상태만 있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니은 지문 X고 이 니은 지문 X 찾는 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체험한 사람이 피고인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공범도 있고 공동 피고인도 있죠. 얘들이 체험한 사람이 법정 가서 직접 얘기하면 이거는 원본 증거인데 피고인이 친구한테 말하고 피해자가 친구한테 말하고 목격자가 와이프한테 말하고 공범 등이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A, B, C, D가 법원 가서 진술하면 이거 어떻게 할래 해서 피고인부터 들으면 이건 316조 1항. 자, 피해자 목격자 들은 것도 316조 2항. 제일 중요한 게 공범과 공동 피고인이 316조 1항으로 갈래? 조문 외우라고 했어요. 316조 2항으로 갈래 쟁점인데 뭐로 가겠다? 316조 2항으로 가겠다는 거죠. 요 사안은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경찰관이니까 316조 1항. 316조 1항이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 특신 상태만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니은 지문 모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디귿 지문은 이제 아마 여러분 시험에 이제 빼서 나올 게 된다면 자, 필리핀에 구금되어 있는 기간에 A 사건은 형사처분 면허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정지된다. 맞는 지문인데 아마 여러분 시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리을 지문의 별표치고 요게 지금 하이라이트죠. 갑이 국내에서 B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미결 구금된 거 우리나라 재판에서 산입할 수 있느냐? 산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거죠. 산입되지 않는다? O. 그래서 옳지 않는 지문은 기억과 니은 정답은 1번이고요. 오른쪽에 리을 지문 한번 해설 봅시다. 지금 리을 지문 나올 거라고 지금 아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보세요. 리을 오른쪽에 리을 해설. 형법 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 자,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 이 규정은 중간에 보시면 외국번의 유죄 판결에 의하여 두꺼운 글씨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다. 자,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미결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라 볼 수는 없다. 사선 하나 끊어두시고. 형의 집행 아니죠. 미결 구금이니까 형의 집행 아니에요. 기결수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 쟁점. 저는 여기 낼 것 같아. 외국에서 형의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 볼 수 없고 이 미결 구금은 형법 7조의 산입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뭐라고 또 속이는 쟁점이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미결 구금된 것도 유리하게 해석해서 본형에 산입하겠다. OX, X. 거기까지 기억해야 돼. 형의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미결 구금은 산입하지 않아. 하나. 다 알아. 그건 수험생 다 알아. 그 다음 또 엮는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유리한 유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형에 산입하겠다라는 자, 헝찰란한 개소리가 하나 있어. 그 개소리 딱 잡아야 돼. 기다리고 있다 딱 잡아야 돼. 미결 구금일수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미결 구금일수 우리나라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추 적용한다. OX, X. 유추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딱 해서 외국에서 미결 구금은 우리나라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바짝 긴장하시고 요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기억 지문하고 니은 지문하고 리을 지문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디귿 지문과 X예요. 문제는 되게 어렵거든요. 문제는 되게 어려운데 위에 있는 문제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밑에는 기억 지문 낱개로 봐도 참 좋아요. 낱개로 봐서 아, 기억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하나. 그 다음에 조사자 증언인데 경찰관이 피고인한테 그 전해 들은 거 310조 1항이니까
특신 상태만 있으면 증거로 사용한다. 딱 보고 디귿 지문은 제껴버리시면 되고 리을 지문은 필리핀에서 미결 구금받은 거 우리나라 본영에 산입하느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딱 위에는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밑에 있는 그 박스 아래 있는 기역, 니은, 리을 쟁점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쟁점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17번. 자, 갑은 을과 완전히 오늘 증거 파트부터 해서 강론, 총론 쓴 아주 종합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 표정은 다 이해되는 아주 진짜 막 시험장에 들어갈 학생들 같거든요. 합격 중경에 들어가기 직전인 학생들 같은데 진짜 제가 보는 이 느낌대로 자 열심히 하시고 체력도 하세요. 이번에 아마 제가 생각 눈에 얘기하지만 우리 해커스 학원 애들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우리가 커리를 타가지고 아마 점수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필기는 무조건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커리나 이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이라면 이거는 형사법은 잘하는데 경찰하고 헌법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이거 듣는 학생들이 거의 다 지금 합격권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방황하지 마시고 뭐 학원 모의고 쳤는데 점수가 안 나요. 방황하지 마시고 다른 데 더 방황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대신 하루에 30분 체력을 해두세요. 이번 같은 스타일 같은 시험에서는 결국은 필기 컷은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필기는 붙을 거예요. 공부를 여기까지 소화했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냐. 형사법의 이 마지막에 이 종합문제 40분을 지금 들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건 무조건 붙는다. 만약에 페인트일 수도 있지. 실력도 안 되는데 이런 애들 빼고 이런 애들은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가 수업을 소화할 수 있고 5교시까지 다 소화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형사법은 거의 다 끝난 거거든. 이거 정도가 끝난 학생들이 무슨 헌법을 못해요, 경찰을 못해요. 이거는 전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들어가시면 되니까 대신 체력을 하루에 최소한 30분이라도 푸시업도 하시고 하셔서 끝까지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이 찬스입니다. 진짜 찬스입니다. 갑은 을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복사기를 A에게 매도하기로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았다. 또 이거 복사기 선생님 인쇄기 이중매매는 배웠는데요. 복사기 이중매매 안 배웠어요. 뒤집니다 진짜. 인쇄기 이중매매 배임죄 안 되죠. 임차권 이중매매 배임죄 안 되죠. 송이채취권 이중매매 배임죄 안 됩니다. 에어컨 이중매매 배임죄 안 됩니다. 그 다음 나올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주식 이중매매 배임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나올 거 분양권 이중매매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까지 딱 체크가 잘 하셔야 돼. 최신 판례 놓치고 하면 뒤집니다 진짜. 분양권 이중매매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 분양권 이중매매 배웠는데요. 수분양권 똑같은 말이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수분양권 이렇게 불러. 분양권 이중매매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복사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점에 맡겼다고 거짓말하고 자 다시 병에게 매도한 후 복사기를 건네주었다. 자, 복사기 자기 점유하는 물건을 기망을 통해서 취득했어요. 저번에 우리 재수관계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횡사행이라고 해서 횡령하고 사기하고 경합할 때는 뭐가 된다? 횡령죄만 된다. 배임하고 사기하고 경합할 때는 배사배사라고 해서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죠. 고쟁점입니다. 자, 네 번째, 선의취득쟁점 몰라도 돼요. 자, 네 번째,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은 병몰래 복사기를 가져갔다. 자, 을은 병몰래 가져갈 수 있냐? 이 쟁점이 있을 거고, 수사기관에서 갑이 아내 B는 참고인을 진술하고, 진술조서 가명조서가 한번 나올 거라고 했죠. 가명조서가 답지문 나올 거라고 예상돼서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렇게 사례형으로 안 나오더라도 가명조서가 시험에 나오긴 나왔어요. 답지문은 아니었지만 조만간에 답지문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제가 한 3년째 밀고 있습니다. 가명 작성된 조서, 진술조서도 자, 증거 능력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고 해서 한번 나올 거라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명 날인했다. 자, 갑에게 재판 중 B가 증인을 출석하고 증언 거부권 있음을 고지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에 대한 횡령과 사기 상경이 아니고 자기 점유물에 대해서는 기망의 수단을 쓴다 하더라도 판례는 무슨 죄만 인정하겠다? 횡령죄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X고. 자, 이 인쇄기 이중매매도 배임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에어컨 이중매매도 배임죄 안 되죠. 복사기 이중매매도 배임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 자, 3번 을은 병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물인데 복사기가 지금 타인 소유물이 된 거기 때문에 자, 병의 소유물을 가져간 거니까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범죄이지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선의취득쟁점인데 민법쟁점인데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자, 답은 4번이죠. 가명 작성돼도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췄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 한번 답지문 나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5번은 별표 치시고 증언 거부권 행사는 제가 저번에 우리 진도별에서 뒤에 문제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죠.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거, 자, 우리 필요성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314조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번 설명한 거죠. 증언 거부에도 314조 특신 상태가 증명되면, 자, 그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 인정된다. X고 314조 요건이 뭡니까? 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그래서 뭐 출산 같은 건 여기 포함되지 않고 치매 같은 거 포함한다 그랬죠. 치매나 부분 기억 상실 포함되는데 이런 것과 특신 상태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하는데 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이 되게 중요하죠, 이거. 진술 거부권 행사 여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증언 거부권 행사 여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엄청 중요한 거죠. 그게 요쟁점이에요.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여도 314조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특진 상태라는 요건을 갖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X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4번하고 5번 쟁점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5번 쟁점이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오면 진짜 어려운데 5번이 사례형까지는 소개 안 할 거고 그냥 증언 거부권 행사한 거, 자, 314조의 특신 상태라는 요건 갖춰도 증언 거부권 행사한 게 필요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번에 진도별에서 엄청 연습한 거죠. 정답은 4번. 자, 27번. 자, 27번 어렵죠. A 회사가 트럭 구입을 위하여 B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서 트럭 할부금 완납 시까지 트럭의 소유권을 B에게 유보시키로 약정하되 트럭의 등록은 A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다. 자, 그럼 첫 번째 판례, 첫 번째 밑에 지문 보시면 갑이 트럭을 가져왔다. 자, 트럭 등록을 누구 앞으로 해놨냐면 A 회사 명의로 등록했죠. 자,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범죄죠. 우리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제가 최소한 틀리지 말라는 거 두 개 있어요. 미등록된 거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뭐야? 제3자명이죠. 어디에요?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앞으로 등록된 거 권리행사 방해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명으로 등록된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아, 기억나시죠? 그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명목으로 등록된 거 권리행사 방해죄 주체가 그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A 앞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갑소유가 아니어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안 됩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서 세 번째 줄. 그러나 A 회사가 트럭 할부금을 연체하자 B 할부금융회사 채권 추심 직원 갑은 A 회사 정문에 주차해둔 트럭을 가지고 가버렸다. 아까 그 부분이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 안 된다는 것이고, 경찰관은 갑을 긴급 체포하면서 갑이 허위로 그 트럭의 등록 명의를 B 할부금융 앞으로 작성해둔 등록증, 차량 등록증이 이제 공문서냐 사문서냐인데 차량 등록증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거니까 공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2번 보시면 갑이 허위로 트럭의 등록증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고 무슨 위조가 되겠습니까? 공문서 위조가 되죠. 차량 등록증은 당연히 공문서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X고요. 자, 옳은 설명 찾으세요. 3번. 갑이 트럭을 압수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왔다. 자, 이거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자, 지가 돈 할부금 안 낸다고 법적 절차 없이 마음대로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구행위 인정되지 않죠. X. 4번. 경찰관이 압수하는 허위 등록증에 대해서 자, 우리 긴급 체포하면서 압수하는 거 되지만 증거로 쓰고 싶으면 뭐 받아야 돼요? 사후영장 받아야 되죠. 사후영장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X고. 자, 답은 쉬워요. 체포적 부심에서 아까 피의자 보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속적 부심에서는 보증금 납입 조건 보석방 할 수 있지만 체포적 부심은 피의자 보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5번이었고 위에 쟁점은 별게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27번까지 했고 라스트 30번. 자, 갑은 2010년 12월 1일 20일시경에 A 자취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2010년 12월 2일 01시 30분경까지 모욕적인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A를 살해하고, 자, 같은 날 06시경 A 방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고 친구 살해하고 4시간 30분에 잠바하고 지갑하고 들고 나갔던 그 새끼 살해죠. 잠이 들었다가 A명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자, 2010년 12월 3일 10시 20분경에 자, 신촌지점 가서 A명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원한테 제출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라는 쟁점이죠. 옳은 쟁점은 자, 친구를 살해하고 나서 재물을 영득한 것. 처음부터 강도 목적이었으면 강도살인죄가 되지만 이거는 살인하고 나서 별개의 의사가 생겨서 절도한 거죠. 이거는 살인죄만 되는 거지 별도의 강도살인죄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아마 기본 강의 이 절도 파트에서 엄청 제가 이 사례형 설명드린 그게 이겁니다. 이 사례입니다. X.
자, 2번. 도장과 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 창구 지금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은행 인출하면 뭐가 돼요? 사기죄가 되는 거죠. 사기죄. 자, 3번. A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온 것은 친구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친구의 사자의 점유가 인정된다는 게 판례 태도죠. 그래서 점유탈모 횡령죄가 아니고 뭐예요? 절도죄죠. 근데 살인하지 않은 지나가던 사람이 신발 같은 거 신고 가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탈모 횡령죄죠. 그것도 기억하라고 했고, 요거는 절도죄입니다. X. 자, 4번. 갑이 A를 살해한 후 A명의 예금 청구서. 와, 사자명의까지 나온 거죠. 사자명의 예금 청구서. 사자명이 허무인 명목이라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되는 거죠. 사자명이라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 그다음 제출했으면 동행사죄, 돈 인출했으면 사기죄, 이 실경이죠. 성립한다. 자, 5번. 만약 갑이 A의 현금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현금 지급기 위해서 현금을입니다. 일이 아니고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 해설은 틀렸는데 해설은 일단 지우시고,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인출한 현금과 관련하여 예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와 재책이 같다.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하면 절도죄죠. 은행에서 인출하게 되면 사기죄죠. 제명이 같다 다르다? 다르답니다. X고요. 자, 정답은 4번이고 여기 또 쟁점 또 주는 게 또 이런 것도 하나 줘요. 예금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예금 통장은 인출하고 원위치 갖다 놓고 도장도 찍고 원위치 갖다 놓고 하지 마요. 하지 마. 예금 통장하고 도장 갖고 와서 예금 통장 돈 인출하고 예금 통장 갖다 놓고 도장 찍고 나서 돈 갖다 줬어. 그럼 예금 통장은 불법 용도 의사가 인정되니까 절도. 도장은 찍고 갖다 놨으니까 도장은 절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까지 쟁점을 연결하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0번까지 라스트까지 했고요. 이제 3번, 4번, 정답은 4번이고. 그래서 사무소 유지 성립하는 거 알죠? 사자명이라 하더라도 성립한다고 해서 했고, 이제 현재 시각은 12시 44분이니까 12시 45분부터 8문제, 13시 5분 오면 되겠죠. 그러면 15, 20분, 13시 5분까지 오면 제가 또 풀고 한 13분, 30분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고요.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있나요? 지금 2, 4, 6, 7개 있는데 겁나 많네요.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없고, 그러면 이번 달 생일이신 분 겁나 많네. 또 이번 달 생기시면 둘, 네, 다른 방도 있잖아요. 없네. 자, 이번 달 생일 빼고. 자, 이번 달 생일이고 마스크 검정색. 자, 둘, 넷, 5명. 5명 와서 가져가시고, 다른 방에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자, 2개 남았으니까 다른 방도, 자, 마스크 이번 달 생일이고 마스크 검정색이신 분 가져가시고, 사이즈 안 맞으신 분들은 2X 라이즈여서 안 맞을 거예요. 그럼 요페 감정이 있으니까 가서 사이즈 아마 오늘 오후에 올 거니까 가서 맞춰서 달라고 하면 바꿔서 교환해서 줄 겁니다. 입고 가서 다시 다 입고 나서 안 맞으면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야, 12시 13시 5분까지 오시면 마지막 문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